처음 토익 LC 파3 9일차 교재는 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고 미리 보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듣고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 32번부터 70번까지 총 39문제가 출제가 되고 선택지가 A, B, C, D 4개가 나와 있는 4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3번이에요. 반드시 질문을 미리 읽어야 해요. 질문하고 보기까지 읽으면 더 좋겠죠.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미리 문제랑 보기를 다 읽어둔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목적, 문제점 문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 목적, 문제점, 문제. 파3의 단어는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단어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공부하는 게 주제, 목적, 문제점에 관한 겁니다.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대화가 시작되면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잘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처럼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여자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 Are we on schedule to move our store to the new location next month? 남자가 먼저 얘기했군요. 다시 한번. 은 문제. Are we on schedule to move our store to the new location next month? 자, 이 내용을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Are we on schedule? on schedule이 일정대로 예정대로란 뜻입니다. 저희가 일정대로인가요? 예정대로인가요? To move our store, 우리 상점을 옮기는 것이 어디로? To the new location, 언제? 새로운 장소로. Next month, 다음 달에. 그럼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상점, 매장을 다음 달에 새로운 곳으로 일정대로 옮기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하는 말 듣겠습니다. Yes, and I already told the building manager that we'll be moving out on July 1st. 다시 한번. Yes, and I already told the building manager that we'll be moving out on July 1st.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July 1st 잘 들렸죠? July 1st. 예. 그리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건물 관리자에게, 건물 관리인에게 that year라고 7월 1일에 저희가 이사를 나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대화의 내용을 문제지에서 전혀 볼 수가 없고 귀로만 듣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문제랑 보기를 읽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답을 들을지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들으면 해당되는 부분이 잘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주제, 여기 무슨 얘기하냐? 새로운 데로 옮기는 거. 이렇게 이 부분만 잘 들으면 돼요. 필요 없는 정보들은 그냥 쭉 흘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포인트 한번 볼게요. 주제나 목적이 드러나는 문장 유형. 주제, 목적이 드러나는 문장 유형. 문장 유형이 첫 번째 화자의 질문. 첫 번째 화자의 질문. 예를 들어 이런 거.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email policy? 자, 이거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email policy니까 새로운 이메일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이렇게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화자라고 하면 처음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게 주제나 목적이 들어가 있는 대화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첫 번째 화자가 하는 질문에 두 번째 화자가 답을 하죠. 질문을 던지면 이게 주제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니까. 자, 다음에는 전화한 용건을 말하는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전화한 용건을 말하는 문장. 네,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i, I'm calling to inquire about shipping some books. 뭐라고 했어요? 해석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책 몇 권을 배송하는 것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주의할 단어는 ship이라는 단어가 토익에서는 명사로 배란 뜻이 아니라 동사로 배송하다 또는 선적하다 배선자를 써서 선적하다 배송하다의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적하다의 명사가 shipping, 배송 또는 여기는 동명사, 배송하는 것이 됐죠. 자, 이렇게 전화를 건 목적은 거의 99% I'm calling to라는 표현, 뭐뭐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란 말이 나오니까 전화 건 목적, 그럼 그게 주제나 목적에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 문제점을 묻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떤 기계나 장비 등이 작동이 안 된다. 또는 어떤 물건의 값이 너무 비싸다. 또는 상점이나 회사에 재고가 없다. 물건이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고, 또는 어떤 회의 같은 것에 참석할 때 늦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는 얘기 잘 들어보죠. 문제점을 묻는 문제. Hello, I'm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conference. I'd like to register, but my credit card isn't working.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여러분은 대략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점을 묻는 문제. Hello, I'm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conference. I'd like to register, but my credit card isn't working. 맨 마지막에 문제점은 뭐예요? But my credit card isn't working 이라는 부분인데 전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e interested in 그랬으니까 저는 관심이 있어요. attending this conference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제가 register 등록하다죠. 등록하고 싶어요. but 하지만 my credit card 제 신용카드가 isn't working 안 돼요. 이런 말이죠.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한 내용 주된 내용이 이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no problem. You can sign up now and then pay the fee later.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Credit card isn't working. 자, 남자 얘기 That's no problem. You can sign up now and then pay the fee later. 뭐라 했어요? That's no problem. 그 문제가 안 됩니다. You can sign up now. sign up은 여기 register 하고 동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등록하실 수 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pay the fee later. 나중에 돈을 납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여러분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로 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파트 3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요령 알려드릴게요.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특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이 대화의 내용을 많이 반복해서 듣는 게 여러분들 토익 LC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대한 따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따라하는 방법 중에 쉐도잉이라는 게 있어요. 쉐도잉. 쉐도우가 그림자죠. 그림자처럼 성우가 말을 하면 그 내용을 들리는 즉시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바로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이거 스크립트 안 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보고 이거 대화 내용 뭐라고 했는지 안 보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어떻게 따라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성우가 하는 말을 따라한다. 제가 해볼게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문제점을 묻는 문제. Hello, I'm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conference. conference. I'd like to register, but my credit card isn't working. That's no problem. That's no You problem. can sign up now sign up and then now pay the fee and then later. pay the fee later.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들으면서 바로 따라 한다는 게 안 들리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멈칫하고 그 순간 이만큼 막 대화의 내용이 지나가죠. 그리고 해석을 막 하다가 보면 해석이 꼬여가지고 또 지나가죠. 그런데 이 쉐도잉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해석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듣고 모르는 발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쭉 이렇게. 그럼 우리 원칙은 보지 않고 따라하는 거지만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합시다.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우가 하는 말을 내가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따라 하되 이 지문은 참고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문제점을 묻는 문제. 자, 시작. Hello, Hello, I'm interested in in attending this conference. I'd like to register, but my credit card isn't working. That's no problem. That's no You can problem. sign up now sign and up then now pay the and fee then pay later. the fee later. 자, 아시겠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공부 방법? 쉐도우잉. 쉐도우 그림자 아시죠? 거기 뒤에 ing를 붙인 쉐도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서 자, 문제
유형의 포인트, 문제점이 드러난 문장 유형 들어볼게요. 문제점이 드러나는 문장 유형.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있다. I'm having a problem with the lights. They aren't working properly.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간색 표시된 부분, 문제가 있다, properly는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문제점인지 알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I'm having a problem with the lights. They aren't working properly. 근데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어떻게? 쉐도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해석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light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 조명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건 아까 적절하게 여기 기억해서 제대로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 무엇 할 수 없다. 자, 여기도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한번 들어봐요. I can't stay for the whole conference. 자, I can't stay for the whole conference. 회의 전체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자, 다음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한 신호.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한 신호. 이게 다 문제점하고 관련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거. Unfortunately, that train has been delayed. Unfortunately는 원래 불행하게도 란 뜻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기차가 지연됐어요, 연착됐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다 문제점을 나타내주는 문장의 형태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제, 목적, 문제점, 문제 형태에서 문제 파악하는 데는 0.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시험지에다 정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 문제 형태, 이거는 여러분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지에 인쇄되어 있는 문제 형태인데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주제, 목적, 문제점, 문제 형태.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자, 대화의 주제를 묻는 방법이 영어로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일단 들어볼게요. 이거는 말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지에 이렇게 문제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아, 주제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하여인가? 즉,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 what은 about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무엇에 관한. 자, 다음엔 이런 식으로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이게 문제지에 나와 있으면 이게 주제 문제예요. 화자들은 주로 무엇을 목적어 논의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conversation? 자, 메인 토픽이니까 주제죠. 그러니까 아예 주제인지 알려줘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게 다 뭐에 해당되는 거? 아, 주제 묻는 거다. 자, 다음에 이 주제 문제의 단서는 어디에 보통 나오냐면 맨 처음에 나와요. 주제 문제는 3개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대사 놓치지 않는 게. 자, 다음에는 전화의 목적.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전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Why is the man calling? 왜 남자가 전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전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쉽죠? 이런 내용 나오면 아, 전화의 목적이구나. 자, 그 다음은 대화에서 전화를 건 목적 이유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화를 건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 그걸 잘 들으면 돼요. 근데 거의 아까 뭐로 나온다고 했어요? I'm calling to 동사 원형. I'm calling to.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묻는 질문의 형태는 시험지에 어떻게 인쇄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What is the problem? 문제가 뭐냐? 아니면 What problem does the man mention? 자, 멘션은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무슨 문제를 언급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화자에게 닥친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묻는 문제형은 부정적인 단서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참고해서 푸시면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뒷부분 프랙티스 79페이지와 실전 감잡기 81페이지는 과제고요. 기출 맛보기
오늘 여기 하고 LC 마칠게요. 자, 일단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질문을 미리 읽는다고 그랬죠.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그리고 문제를 미리 읽은 다음에 대화의 내용을 듣는데 제가 편의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Hello, I'm calling to reserve a space at your hotel for a conference on June 22nd.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Hello, I'm calling to reserve a space at your hotel for a conference on June 22nd. 자, 여보세요. 저는 6월 22일에 회의를 위해서 당신 호텔에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의 공간 예약, 호텔 예약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답을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내용 더 듣겠습니다. No problem. How many people are you expecting to attend the event? 한 번 더. 22nd. No problem. How many people are you expecting to attend the event?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게 목적어예요. 당신은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예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냐 이거죠. 자, 그랬더니 Probably 50. 아마 50명 정도요. Then I would recommend the Crystal Ballroom. 그러면 제가 크리스탈 볼룸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공이죠 여러분. 그런데 볼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 무도회, 축제, 무도회나 뭐 연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볼룸이 이렇게 합성어로 사용되면 볼룸은 무도회장, 연회장, 토익에서는 연회장, 연회 아시죠? 연회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대화의 내용 들으면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단서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듣겠습니다. 다시. Hello, I'm calling to reserve a space at your hotel for a conference on June 22nd. No problem. How many people are you expecting to attend the event? Probably 50. Then I would recommend the Crystal Ballroom. 문제를 이미 읽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는데 자, 내용 각각 읽어보죠. A번은 호텔에 체크인 하는 것, B번은 휴가를 가는 것, C번은 차를 렌트하는 것, D번은 회의 장소, 모임 장소를 예약하는 것. 당연히 정답이 뭐가 돼요? 처음에 저 파란색 부분 들었으니까 D가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LCA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